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원전 300조 독점 수주,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국내 원전 그리고 해외 원전 독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기원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그리고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원전 300조 독점 수주,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GPU 부족 다음은 전력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언급을 많이 했는데 또 일론 머스크 얘기인가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이번엔 마크 저커버그,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인터뷰를 통해 향후 AI 성장에 에너지가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실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있는 전기에 추가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근데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력을 전부 다 친환경으로 대체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린 앞으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제로 탄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친환경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데, 그 생산량이 충분치 않다 보니 이거 잘못하면은 전기 부족하겠는 걸이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장기간 지속된 GPU 가뭄이 기본적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웃돈 주고 사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H200 블랙웰 넘어가면서 슬슬 이젠 제 돈 주고 제값 주고 GPU를 사는 느낌이죠. 이젠 비싸서 못 삽니다, 그냥. 앞으로는 에너지 제약이 IT 산업의 다음 병목 현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거나 데이터 센터를 이 임대하는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그 전력량에 대한 비용 부담 그리고 그 전력량의 절대량 자체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커버그 CEO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약 50에서 100메가와트를 소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경우 150메가와트 정도를 소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인 AI 훈련 증가로 데이터 센터가 300에서 500메가와트, 심지어는 기가와트까지 요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소 10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력 너무 부족해. 그럼 뭐예요? 전력을 생산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 친환경이면서 전기를 생산을 많이 해주는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풍력일까요? 아니면 태양광일까요? 수열, 수력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은 유럽에서 그린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 이미 확인이 됐고요. 각국에서도 원전을 안 한다 하던 국가들도 이제는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체코 대사가 대한민국의 원전에 직접 방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원전 업계에 따르면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는 울산 세울 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원전 건설 운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체코 대사는 지난달 말까지, 그러니까 4월 말까지 한수원과 EDF는 프랑스죠. 각각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의 원전 4기 건설 방안을 담은 최종 입찰서를 제출한 후 실제 방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기 건설이지만 4기가 얼마라고요? 30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 만드는 데는 7조에서 8조쯤 든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매출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3파전 구도였는데 중간에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전력공사 간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자력 기구가 추정한 원전 시장 규모는 약 300조, 그리고 해체 시장 규모까지 합치면 약 100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해체 시장을 제외하고 앞으로 지을 것만 고민해도 300조 시장에서 누가 독점하냐, 이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쌓아가는 거죠. 경력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어본 기업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은 경력이 없는데 잘 지어요 하는 데다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바라카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체코의 이번에 원전까지 수주를 딴다면 사실 대한민국에 계속 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 뭐야, 잘하나 보네. 잘 지었고 문제 없고 잘 가동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왜 한국을 선택해야 돼?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한국이랑 친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규모가 30조라서.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굳이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된 이유입니다. 한수원은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APR-1400을 바탕으로 체코 측 요구에 따라 설비 용량을 낮춘 APR-1000의 공급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근데 APR-1000이 뭐 대단해? 그게 아니라 원전 관련 업계에서는 온 타임 온 버짓, 이게 뭔 소리냐? 정해진 기간에 그리고 정해진 돈으로 짓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뭐예요? 3개월 안에 지을게 해놓고 한 달 미뤄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온 버짓. 적어도 정해진 돈이 뭐 10억이다. 그럼 10억으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한데요. 1억, 2억, 3억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온타임 온버짓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한국의 원전 기술력, 가격 경쟁력 등을 이번 수주전의 최대 무기라는 거죠. 원전 건설에는 적기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기간 내 원전 시공을 맞춰본 곳이 우리밖에 없다. 다 시간을 좀 더 끌었다라는 거죠. 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 이 시간이 생각보다 좀 더 걸리더라고요. 뭐 어디서 북서풍이 불고 태풍이 치고 파도가 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렸고, 안전하게 하려면 시간을 좀 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누가 와도 시간이 한두 달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시공이다. 근데 시간 좀 더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누가 안전하지 않더라도 좋으니까 시간 맞추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시키면 안전하기도 하고 시간도 맞춰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장관은 지난달 20에서 26일 체코를 방문해 체코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 원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한국 원전이 참 좋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체코 수주 알겠습니다. 근데 뭐다? 추가적인 원전 앞으로의 건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체코 하나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돈이 300조예요. 최근에 영국도 원전에 관심이 많더라. 한국전력공사가 영국 정부와 웨일스 해안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논의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겠어? 해볼 수 있겠어? 충분하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정부가
웨일스 앵글시 섬 윌파 원전 부지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저렇게 쌓으면 어떻겠어? 괜찮겠지? 아유 대단한 아주 안목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원전을 이렇게 구상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력이 한 요 정도 나오고 그 전력이면 영국이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경제 성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친구 마음에 드는 친구구만.' 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새 민간 부분 협력자와 계약을 체결해 윌파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0년 만에 가장 큰 원자력 발전 계획을 담은 민간 원자력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사실 원자력 없이는 지금 전력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뭐 유럽에다가 원전 짓고 이 유럽에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 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짓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왜?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변이 활성화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으려면 전기를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원전을 짓는 거에 좀 집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워낙 또 소음이 많았습니다. 무슨 소음이 많았느냐라고 한다면 이 원전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유죄냐 무죄냐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무죄가 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월성원전 문건 관련해서 왜 삭제했니? 해서 이거를 유죄를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정권에서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경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직원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한테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랑 C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소심 재판이 열렸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너네 죄 없어. 괜찮아.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성원전 문건 삭제 관련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삼아왔는데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원전에 대한 리스크의 한 부분이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원전에 크게 문제가 없구나.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구나.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 원전에 대한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원전에 대한 의지를 보자는 거지 이게 진짜로 해결이 이게 진짜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원전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뭔 소리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달 표면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달이라든가 이런 우주로 나아갔을 때 우주 원자력 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땅에다가 하면 리스크하고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다 보낸 다음에 전력을 밑으로 쏘자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이랑 러시아가 달에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달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이 전기를 지구로 쏘자 뭐 이게 아닙니다. 달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달에서 살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2033년, 2035년 달 표면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먼 것 같지만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원자력 달 정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착을 위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지구로 쏘겠다는 게 아닙니다. 태양열 패널로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여러 모듈로 구성되고 장기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주, 저렇게 말하면 달의 정착을 위해 에너지 공급을 원전으로 하자라고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 러시아랑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추가적으로 사실 원전에 대해서 항상 좀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최근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뀐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당연히 사고가 났었던 일본이고요. 일본이 대형 원전의 재가동이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일본 전력 시장에 대한 착륙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0월 가시와자키 가리와 발전소의 7호기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게 원전입니다. 도쿄전력이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시행된 안전규정에 따라 원자로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니가타현에서 원자로에 연료를 주입하는 승인을 받았고 정부는 지방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허가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다시 이 AI라든가 데이터 센터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전력 이거 부족하겠는데 그래서 원전을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7호기의 재가동은 2025년까지 전국에 있는 5개의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프로젝트의 일부고요. 2025년까지 지금 후쿠시마 이후에 멈춰있는 원자로를 가동하자는 건데 사실 조금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원전 재가동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그 영향이 대한민국까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원전 건설, 원전 재가동에 집중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전에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원전에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실질 납품 수혜 기업이에요. 원전에 진짜 납품하고 원전 사업을 수주받고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원자력 발전의 산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보성파워텍이고요. 이 보성파워텍이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분히 이 원전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 2022년에 매출이 542억 원, 영업 손실이 45억 원, 그러니까 적자였죠. 당기순 손실이 111억 원이었는데 2023년 되자마자 매출액이 44.83%가 늘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정부의 원전 건설 재개에 따라 원전량 수주가 증가했고요. 한국전력공사의 이 전기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겼죠. 노후 기자재 신규 발주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입었는데 아니 얼마나 늘었다고 보성파워텍이 2023년 12월 22일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용 철골 29,140톤을 공급하는 계약을 한수원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약 561억 원이고요. 회사 창사 이래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2022년도 매출이 얼마냐면은 542억이에요. 2023년도 매출이 뭐 44% 늘었으면은 뭐 해봤자 한 700억 조금 넘겠죠. 네, 한 700억에서 800억 사이 될 텐데 지금 이 매출액이 1년 난 겁니다. 근데 수주액이 얼마? 예, 561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으로 거의 매출액의 한 1년치 매출을 한 방에 채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의 약 100%, 예, 그냥 연간 매출액이 한 방에 난 거고 연간 매출액보다 더 많이 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원전이 더 건설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전에 대한 이 수주라든가 기대감이 보성파워텍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역사가 깊은 기업이고 흑자 전환하고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왜 2022년이나 그 전에 적자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탈원전 기조였기 때문에 이제 원전을 가속화하는 기조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가를 지금 그냥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저는 한 3,500원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아니라 3,500원쯤 왔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충분히 원전 관련된 기업 보성파워텍이고요. 보성파워텍이 원전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주 흑자 전환 기대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 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HBM,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HBM, AI 반도체, XR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고요.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무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무료 단타 카톡방에 관심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김동석 대표 단타 카톡방 오픈에 무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 번씩 5월 14일, 13일, 10일, 9일, 8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추천주 꼭 얻어가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이슈 매일매일 장전에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욕심 안 부리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